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사랑했던 그 사람과 연락이 끊긴 지 꼭 1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길고도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먼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수많은 밤을 뒤척이고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가슴 아파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1년이라는 시간의 문턱에 서 있는 당신과 그리고 헤어진 연인의 심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가진 시간에 대한 놀라운 감각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중요한 감정적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 기념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달력에 표시해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석 달, 6달이 지났을 때,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되는 바로 오늘. 그 사람과 연락 안 한 지 벌써 1년이네 라는 생각이 문득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거의 100%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 6개월이 지났구나. 이제 1년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어떤 감정의 파동을 느끼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아무 소식이 없었다니 하는 묘한 감정과 함께 연락하고 싶은 아주 작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낀다면 그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 믿어도 좋습니다. 설령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바쁜 일상에 정신이 없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감정적 기념일 즈음이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지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형으로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1년이 되도록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가 영원히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무언가 찝찝하게 미완의 상태로 끝났거나 아주 안 좋게 헤어졌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완벽하게 연락을 차단하는 노 콘택트 원칙을 지켰다면 그녀가 언젠가 당신에게 연락해올 가능성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게 1년 뒤일 수도 있고 2년, 3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무려 9년 만에 연락해온 전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한때 깊은 인연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삶에서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마음입니다. 9년 만에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그 관계를 망친 것은 분명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녀의 탓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1년 뒤든 3년 뒤든 한때 그토록 애틋했던 감정적 유대감을 가졌던 사람과 영원히 대화 한 번 못하게 될 확률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그녀는 아마도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다른 연애를 경험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녀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관계를 온전히 묻어줄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 희망을 붙잡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얽매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그녀가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사랑에 빠질 거야 라거나 돌아온 그녀는 내가 알던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과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의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면 당신은 과거의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과거의 연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관계는 결국 똑같은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관계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그녀 혹은 그녀에 대한 환상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그녀가 성장할 기회도 당신 스스로가 성장할 기회도 빼앗는 셈이 됩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아마도 당신과의 관계는 대부분 극복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었다거나 당신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당신과의 사이에 존재했던 감정적 유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설령 마지막이 좋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제가 예전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 망쳐버린 연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의 이야기라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당시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 나서야 저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그녀가 다시 연락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문자에 답장이 늦는다고 그녀의 전화기를 불나게 하던 미숙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성숙한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헬스장에서 몸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당신의 감정 또한 단련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다면 그 유대감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연결고리는 영원히 남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 우연히 서로를 마주쳤을 때 겉모습은 모두 변했어도 상대방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과거의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처럼 말이죠. 서로가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한때 존재했던 그 깊은 연결을 느끼며 묵묵히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마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런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그 순간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남자였으며 그녀를 놓아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녀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마 당신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연히 듣게 된 노래나 스쳐 지나간 풍경에 문득 당신을 떠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그녀는 아마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관계가 언젠가 끝난다면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연락할 사람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녀를 놓아주되 언젠가 연락이 닿아 진정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별 후에 세상을 비관하고 여성을 불신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차피 다 떠날 거잖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가뜨리고 삶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헬스장에 가야 하고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은 작년보다 늘어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더 깊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당신을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연락했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1년 만에 먼저 연락하는 순간 그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기다리면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 당신이 1년간 쌓아온 모든 가치와 신비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녀가 먼저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당신에게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한 남성으로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1년 동안 버텨온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보다, 그리고 1년 전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중심이 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생아,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형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평화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사랑했던 그 사람과 연락이 끊긴 지 꼭 1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길고도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먼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수많은 밤을 뒤척이고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가슴 아파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1년이라는 시간의 문턱에 서 있는 당신과 그리고 헤어진 연인의 심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가진 시간에 대한 놀라운 감각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중요한 감정적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 기념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달력에 표시해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석 달, 6달이 지났을 때,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되는 바로 오늘. 그 사람과 연락 안 한 지 벌써 1년이네 라는 생각이 문득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거의 100%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 6개월이 지났구나. 이제 1년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어떤 감정의 파동을 느끼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아무 소식이 없었다니 하는 묘한 감정과 함께 연락하고 싶은 아주 작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낀다면 그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 믿어도 좋습니다. 설령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바쁜 일상에 정신이 없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감정적 기념일 즈음이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지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형으로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1년이 되도록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가 영원히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무언가 찝찝하게 미완의 상태로 끝났거나 아주 안 좋게 헤어졌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완벽하게 연락을 차단하는 노 콘택트 원칙을 지켰다면 그녀가 언젠가 당신에게 연락해올 가능성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게 1년 뒤일 수도 있고 2년, 3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무려 9년 만에 연락해온 전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한때 깊은 인연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삶에서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마음입니다. 9년 만에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그 관계를 망친 것은 분명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녀의 탓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1년 뒤든 3년 뒤든 한때 그토록 애틋했던 감정적 유대감을 가졌던 사람과 영원히 대화 한번 못하게 될 확률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그녀는 아마도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다른 연애를 경험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녀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관계를 온전히 묻어줄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 희망을 붙잡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얽매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그녀가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사랑에 빠질 거야 라거나 돌아온 그녀는 내가 알던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과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의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면 당신은 과거의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과거의 연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관계는 결국 똑같은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관계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그녀 혹은 그녀에 대한 환상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그녀가 성장할 기회도 당신 스스로가 성장할 기회도 빼앗는 셈이 됩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아마도 당신과의 관계는 대부분 극복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었다거나 당신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당신과의 사이에 존재했던 감정적 유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설령 마지막이 좋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제가 예전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 망쳐버린 연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의 이야기라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당시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 나서야 저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그녀가 다시 연락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문자에 답장이 늦는다고 그녀의 전화기를 불나게 하던 미숙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성숙한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헬스장에서 몸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당신의 감정 또한 단련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다면 그 유대감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연결고리는 영원히 남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 우연히 서로를 마주쳤을 때 겉모습은 모두 변했어도 상대방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과거의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처럼 말이죠. 서로가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한때 존재했던 그 깊은 연결을 느끼며 묵묵히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마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런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그 순간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남자였으며 그녀를 놓아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녀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마 당신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연히 듣게 된 노래나 스쳐 지나간 풍경에 문득 당신을 떠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그녀는 아마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관계가 언젠가 끝난다면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연락할 사람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녀를 놓아주되 언젠가 연락이 닿아 진정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별 후에 세상을 비관하고 여성을 불신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차피 다 떠날 거잖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가뜨리고 삶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헬스장에 가야 하고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은 작년보다 늘어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더 깊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당신을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연락했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1년 만에 먼저 연락하는 순간 그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기다리면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 당신이 1년간 쌓아온 모든 가치와 신비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녀가 먼저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당신에게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한 남성으로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1년 동안 버텨온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보다, 그리고 1년 전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중심이 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생아,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형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평화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사랑했던 그 사람과 연락이 끊긴 지 꼭 1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길고도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먼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수많은 밤을 뒤척이고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가슴 아파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1년이라는 시간의 문턱에 서 있는 당신과 그리고 헤어진 연인의 심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가진 시간에 대한 놀라운 감각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중요한 감정적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 기념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달력에 표시해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석 달, 6달이 지났을 때,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되는 바로 오늘. 그 사람과 연락 안 한 지 벌써 1년이네 라는 생각이 문득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거의 100%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 6개월이 지났구나. 이제 1년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어떤 감정의 파동을 느끼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아무 소식이 없었다니 하는 묘한 감정과 함께 연락하고 싶은 아주 작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낀다면 그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 믿어도 좋습니다. 설령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바쁜 일상에 정신이 없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감정적 기념일 즈음이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지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형으로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1년이 되도록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가 영원히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무언가 찝찝하게 미완의 상태로 끝났거나 아주 안 좋게 헤어졌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완벽하게 연락을 차단하는 노 콘택트 원칙을 지켰다면 그녀가 언젠가 당신에게 연락해올 가능성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게 1년 뒤일 수도 있고 2년, 3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무려 9년 만에 연락해온 전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한때 깊은 인연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삶에서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마음입니다. 9년 만에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그 관계를 망친 것은 분명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녀의 탓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1년 뒤든 3년 뒤든 한때 그토록 애틋했던 감정적 유대감을 가졌던 사람과 영원히 대화 한번 못하게 될 확률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그녀는 아마도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다른 연애를 경험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녀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관계를 온전히 묻어줄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 희망을 붙잡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얽매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그녀가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사랑에 빠질 거야 라거나 돌아온 그녀는 내가 알던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과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의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면 당신은 과거의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과거의 연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관계는 결국 똑같은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관계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그녀 혹은 그녀에 대한 환상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그녀가 성장할 기회도 당신 스스로가 성장할 기회도 빼앗는 셈이 됩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아마도 당신과의 관계는 대부분 극복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었다거나 당신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당신과의 사이에 존재했던 감정적 유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설령 마지막이 좋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제가 예전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 망쳐버린 연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의 이야기라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당시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 나서야 저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그녀가 다시 연락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문자에 답장이 늦는다고 그녀의 전화기를 불나게 하던 미숙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성숙한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헬스장에서 몸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당신의 감정 또한 단련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다면 그 유대감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연결고리는 영원히 남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 우연히 서로를 마주쳤을 때 겉모습은 모두 변했어도 상대방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과거의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처럼 말이죠. 서로가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한때 존재했던 그 깊은 연결을 느끼며 묵묵히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마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런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그 순간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남자였으며 그녀를 놓아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녀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마 당신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연히 듣게 된 노래나 스쳐 지나간 풍경에 문득 당신을 떠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그녀는 아마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관계가 언젠가 끝난다면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연락할 사람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녀를 놓아주되 언젠가 연락이 닿아 진정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별 후에 세상을 비관하고 여성을 불신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차피 다 떠날 거잖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가뜨리고 삶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헬스장에 가야 하고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은 작년보다 늘어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더 깊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당신을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연락했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1년 만에 먼저 연락하는 순간 그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기다리면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 당신이 1년간 쌓아온 모든 가치와 신비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녀가 먼저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당신에게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한 남성으로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1년 동안 버텨온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보다, 그리고 1년 전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중심이 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생아,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형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평화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사랑했던 그 사람과 연락이 끊긴 지 꼭 1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길고도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먼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수많은 밤을 뒤척이고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가슴 아파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1년이라는 시간의 문턱에 서 있는 당신과 그리고 헤어진 연인의 심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가진 시간에 대한 놀라운 감각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중요한 감정적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 기념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달력에 표시해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석 달, 6달이 지났을 때,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되는 바로 오늘. 그 사람과 연락 안 한 지 벌써 1년이네 라는 생각이 문득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거의 100%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 6개월이 지났구나. 이제 1년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어떤 감정의 파동을 느끼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아무 소식이 없었다니 하는 묘한 감정과 함께 연락하고 싶은 아주 작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낀다면 그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 믿어도 좋습니다. 설령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바쁜 일상에 정신이 없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감정적 기념일 즈음이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지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형으로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1년이 되도록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가 영원히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무언가 찝찝하게 미완의 상태로 끝났거나 아주 안 좋게 헤어졌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완벽하게 연락을 차단하는 노 콘택트 원칙을 지켰다면 그녀가 언젠가 당신에게 연락해올 가능성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게 1년 뒤일 수도 있고 2년, 3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무려 9년 만에 연락해온 전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한때 깊은 인연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삶에서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마음입니다. 9년 만에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그 관계를 망친 것은 분명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녀의 탓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1년 뒤든 3년 뒤든 한때 그토록 애틋했던 감정적 유대감을 가졌던 사람과 영원히 대화 한 번 못하게 될 확률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그녀는 아마도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다른 연애를 경험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녀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관계를 온전히 묻어줄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 희망을 붙잡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얽매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그녀가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사랑에 빠질 거야 라거나 돌아온 그녀는 내가 알던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과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의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면 당신은 과거의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과거의 연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관계는 결국 똑같은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관계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그녀 혹은 그녀에 대한 환상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그녀가 성장할 기회도 당신 스스로가 성장할 기회도 빼앗는 셈이 됩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아마도 당신과의 관계는 대부분 극복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었다거나 당신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당신과의 사이에 존재했던 감정적 유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설령 마지막이 좋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제가 예전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 망쳐버린 연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의 이야기라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당시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 나서야 저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그녀가 다시 연락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문자에 답장이 늦는다고 그녀의 전화기를 불나게 하던 미숙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성숙한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헬스장에서 몸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당신의 감정 또한 단련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다면 그 유대감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연결고리는 영원히 남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 우연히 서로를 마주쳤을 때 겉모습은 모두 변했어도 상대방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과거의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처럼 말이죠. 서로가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한때 존재했던 그 깊은 연결을 느끼며 묵묵히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마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런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그 순간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남자였으며
그녀를 놓아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녀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마 당신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연히 듣게 된 노래나 스쳐 지나간 풍경에 문득 당신을 떠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그녀는 아마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관계가 언젠가 끝난다면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연락할 사람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녀를 놓아주되 언젠가 연락이 닿아 진정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별 후에 세상을 비관하고 여성을 불신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차피 다 떠날 거잖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가뜨리고 삶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헬스장에 가야 하고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은 작년보다 늘어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더 깊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당신을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연락했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1년 만에 먼저 연락하는 순간 그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기다리면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 당신이 1년간 쌓아온 모든 가치와 신비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녀가 먼저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당신에게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한 남성으로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1년 동안 버텨온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보다, 그리고 1년 전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중심이 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생아,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형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평화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사랑했던 그 사람과 연락이 끊긴 지 꼭 1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길고도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먼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수많은 밤을 뒤척이고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가슴 아파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1년이라는 시간의 문턱에 서 있는 당신과 그리고 헤어진 연인의 심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가진 시간에 대한 놀라운 감각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중요한 감정적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 기념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달력에 표시해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석 달, 6달이 지났을 때,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되는 바로 오늘. 그 사람과 연락 안 한 지 벌써 1년이네 라는 생각이 문득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거의 100%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 6개월이 지났구나. 이제 1년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어떤 감정의 파동을 느끼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아무 소식이 없었다니 하는 묘한 감정과 함께 연락하고 싶은 아주 작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낀다면 그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 믿어도 좋습니다. 설령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바쁜 일상에 정신이 없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감정적 기념일 즈음이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지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형으로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1년이 되도록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가 영원히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무언가 찝찝하게 미완의 상태로 끝났거나 아주 안 좋게 헤어졌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완벽하게 연락을 차단하는 노 콘택트 원칙을 지켰다면 그녀가 언젠가 당신에게 연락해올 가능성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게 1년 뒤일 수도 있고 2년, 3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무려 9년 만에 연락해온 전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한때 깊은 인연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삶에서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마음입니다. 9년 만에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그 관계를 망친 것은 분명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녀의 탓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1년 뒤든 3년 뒤든 한때 그토록 애틋했던 감정적 유대감을 가졌던 사람과 영원히 대화 한 번 못하게 될 확률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그녀는 아마도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다른 연애를 경험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녀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관계를 온전히 묻어줄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 희망을 붙잡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얽매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그녀가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사랑에 빠질 거야 라거나 돌아온 그녀는 내가 알던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과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의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면 당신은 과거의 당신과는 비교도